스산한 느낌의 한 호텔, 바로 마녀의 예언이 깃든 저주의 호텔인데요. 과연 이곳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번에 관객 온 작품은 바로 화제의 공연이죠. 바로 슬림노모 관객을 위해 대한극장을 찾아봤습니다. 58년에 개관한 이 전통 있는 영화관이 작년에 폐업되어 슬림노모를 위한 공연장 메키탄 호텔로 재탄생되었는데요. 총 6층 100여 개의 방을 돌아다니면서 관극하는 공연이라 하여 저 도알 여기서 참으면 관극러가 아니겠죠. 프리뷰로 바로 다녀왔습니다. 일단 이 슬림노모라는 작품에 대해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뉴욕, 상하이, 그리고 서울에서 공연되는 작품으로 셰익스피어 희곡 맥베스를 바탕으로 제작된 공연이에요.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장군으로 전쟁에서 승리 후 마녀에게 네가 왕이 될 관상이오다 뭐라는 예언을 듣게 되는데, 이 예언으로 맥베스는 마음이 흔들려서 왕을 막 이렇게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는 그 권력을 지키고자 더욱 잔혹한 행위를 서슴지 않게 하면서 점점 파국으로 치닫는 스토리인데요. 이런 배경으로 꾸며진 공간이 무려 6층 규모 약 100여 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객은 관객 시간 내 이 규모의 공연장을 돌아다니면서 관극을 하게 되는데, 배경이 배경인지라 공간 하나하나, 장면 하나하나 공포 느낌이 나고 스산한 느낌이 나요. 일단 공연장에 도착하면 시간대별로 웨이팅 줄이 있더라고요. 본인이 예약한 시간 있잖아요. 이 시간대가 돼야 극장 안을 들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7시 45분으로 예약했는데 7시 26분 정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7시에 들어가는 사람, 8시에 들어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무려 공연장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1시간이나 차이 나는데 가격은 왜 똑같죠? 아무튼 저는 좀 일찍 도착해서 로비도 촬영하고 안에 바가 있다고 해서 바 내부에서 촬영도 할 겸 1시간 넘게 그래서 좀 일찍 왔는데, 아예 극장 자체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1시간 넘게 좀 밖에서 방황했습니다. 요즘 덥더군요. 여름이었다. 그런데 그럴만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손도장을 찍고 내부로 들어가는데 바로 이런 줄이 나왔어요. 로비 없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는 핸드폰 보관용 가방과 이런 포커카드를 받게 되는데, 이 가방에 자기 핸드폰을 보관하고 있어야 돼요. 공연 도중에 못 꺼내요. 여기 핸드폰 보관하면 바로 그 3시간 동안 봉인됩니다. 그 마트 가면 작은 상품이나 신발 이런 거에 도난 방지용 걸어두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봉인되는데, 이 말인 즉슨 핸드폰 소리 켜두면 큰일 나요. 비행기 모드나 무음 모드 하셔야 되세요. 안 그래도 봉인되어 있는데 핸드폰 울린다? 그 자리에서 진짜 난리 나요. 뜨거운 눈초리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습니다. 슈퍼맨 보면 눈에서 광선 띠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거 바로 앞에서 띠용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포커카드는 입장 티켓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슬림노모는 아쉽게도 지류 티켓은 제공되지 않더라고요. 그럼 티켓북에는 어떻게 넣지? 이 포커카드를 넣어야 하나? 그러면 섭하죠. 티켓 디자인 해놨는데 보관용으로 고정 댓글에서 이미지 파일 받아가서 프린트 하신 후 예쁘게 보관하세요. 이렇게 2개의 준비물을 받고 다음 줄로 넘어가면 소지품 보관줄이 나옵니다. 여기다가 짐 맡기시면 되세요. 가지고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면 이제 비행기 탈 때나 체험할 수 있는 그 금속 탐지기 검사 한번 받고 이제 공연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연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꽤나 긴 통로를 지나가야 하는데 엄청 어둡더라고요. 스태프분이 왼쪽 벽 딱 짚으면서 가시라 할 정도로 앞이 사실 거의 안 보이는 암전 상태거든요. 심지어 배경음으로 막 이런 게 계속 들려서 이런 거 좀 무서워 하시는 분들은 좀 힘드실 것 같지만, 그래도 한 2분, 한 3분 정도 가면 되니까 꾹 참고 가시면 되십니다. 기나긴 통로를 지나면 그래도 어둡긴 한데 그래도 공간 구분은 가능한 공간이 나오고, 안내를 받아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 드디어 로비라 해야 하나, 아무튼 이런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모두 공연 끝나고 디프리 하는 영상이긴 한데 공연 전에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가서 포커 카드 보여주면 웰컴 드링크 한 잔을 주니까 꼭 가서 받으시고요. 종류가 6가지였나 그랬는데 전 자몽에이드로 선택했거든요. 와, 아니 근데 무슨 여기 자몽에이드가 완전 맛집이야. 제가 먹어본 자몽에이드 중에 여기가 제일 맛있었어요. 옆에 뭐 물 마시는 공도 있으니까 가서 이제 물은 계속 무한리필이니 드시고 싶은 만큼 드세요. 그리고 이제 좀 대기 타다 보면 이제 슬슬 직원분들이 포커카드 뭐 몇 번 대기하세요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저는 이렇게 8번이었어요. 8번 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줄 서서 이제 진짜 공연장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일단 자그마한 공간에서 이제 대기하게 돼요. 여기서 이제 이런 요상한 가면 이제 하나 받게 되는데, 앞이 이렇게 불이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숨막혀 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안경 쓰시는 분들도 그냥 안경 쓰고 이 마스크 쓰면 되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세요. 핸드폰 지갑은 걷어가는데 이 마스크는 안 걷어가더라고요. 아무래도 한번 사람이 쓴 거였으니까 위생상 안 걷고 그냥 가져가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공연 내내 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된다는데 그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안 그래도 여기 극장 전체가 좀 어두운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 사람들이 총 3분류로 나뉘어요. 하나는 마스크를 안 쓰고 있는 배우, 하나는 검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스텝, 마지막 하나는 하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우리 관객러들. 그런데 이거 안 쓰고 있어봐. 이거 안 그래도 어두운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배우로 착각하고 여러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 불편해도 마스크는 착용해 주셔야 합니다. 이제 준비가 됐으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안에서 어떤 드레스 입은 여성분이 막 설명해줘요. 영어로 막 하시는데 스피커로 번역해줍니다. 설명 다 끝나면 이제 엘리베이터 하나를 타는데 총 3개 층에 나눠서 사람들 내려주더라고요. 어디에 내리든 상관없어요. 어차피 6개 층 다 돌아다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한 공간에서 공연 시작하고 끝나면 사람들 우르르 다 같이 다른 방 이동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자기 혼자 이렇게 돌아다녀야 돼요. 순간 내리자마자 한 1초 정도 스턴 왔어요. 아니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막 이랬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일단 여기저기 한번 돌아다녀 봤습니다. 방탈출 같은 그런 퀄리티 노노 아니에요. 공간 하나하나 모든 방 퀄리티가 엄청 좋더라고요. 사실 슬립노모 티켓 가격 떴을 때 19만원인 거 보고 안 갈라 했는데, 그런데 딱 보니까 19만원이 나올 사이즈였어요. 보면서 와, 이거 층 전체가 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 이런 생각 바로 듭니다. 아무튼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저쪽에서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이렇게 막 이동하는 거예요. 뭐지? 해서 이제 따라갔는데 배우 따라가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마치 포켓몬 만난 것 마냥 배우 발견하면 되게 기뻐요. 이렇게 슬립노모는 총 6층 100여 개의 방 규모에서 배우들이 특정 한 군데에서 연기하는 게 아닌 돌아다니면서 이제 연기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씬을 보고 있는 이 와중에도 어디선가 다른 씬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른 씬은 제가 돌아다니면 언젠간 볼 수 있다는 뜻이고, 재수없으면 뭐 못 볼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씬이 처음일 수도 중간일 수도 끝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사실 정확히는 이 씬이 처음, 중간, 끝 이런 게 없어요. 보다 보니 그럼 이 배우는 본인의 연기가 끝나면 어디로 퇴장하나? 뭐 이런 궁금증이 들었는데, 그런데 아니었어요. 본인이 맡은 씬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였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배우가 관객에게 뭐 도움을 청하거나 아니면 뭐 부르는 씬이 있는데, 이 중 특별하게 1대1 단독 관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떤 씬에는 배우가 막 관객 한 분 막 데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막 문 잠가버려요. 그럼 그 관객분은 배우 1대 관객 1 무슨 프라이빗 서비스야? 난 안에서 뭐가 펼쳐지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좀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제 그 방으로 와봤는데 또 어떤 한 분이 방 안에 갇히더라고요. 그때 이제 알았죠. 아, 반복되는 거구나. 이렇게 1대1 서비스는 몇몇 개 있던데 제가 발견한 건 2곳이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이제 어떤 여성의 방이랑 그리고 창문이 있는 그 가게였는데,
여기 가게는 이제 프라이빗 서비스까지는 아닌 게 창문이 있으니까 밖에서 이제 어떤 상황이 이제 일어나는지 이제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만약 이제 두 명이 나오는 씬이다? 근데 이 두 명이 막 연기하다가 서로 딱 헤어져요. 그럼 관객 중 누구는 뭐 저 배우 따라가고 또 어떤 관객은 또 다른 저 배우 막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재밌었고, 헤어짐이 있으면 또 이제 만남이 있다고 이제 그랬죠. 배우가 무슨 피리 부는 사나이야. 배우 뒤에 이제 항상 관객들이 따라다니는데 이런 무리가 이제 여럿 있겠죠. 그러니까 따라다니다 보면 또 저편에서 또 다른 무리를 만나. 그럼 그 씬은 이제 이 두 명의 이제 씬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저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분들 대사가 거의 없어요. 대사가 있는 씬도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짧고 대부분이 그냥 행동으로 하는 뭐 그런 연기들입니다. 약간 현대무용 느낌도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작품이 뮤지컬로 분류되어 있길래 씬들이 다 뮤지컬로 구성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냥 연극에 가까워요. 이 작품을 왜 뮤지컬로 분류했는지는 모르겠네요. 연극에 가깝고 관극보다는 오히려 체험에 가깝습니다. 아무튼 배우분들 엄청 고생하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내부도 덥고 방마다 크기도 좁은데 그 안에서 엄청 열심히 하십니다. 다들 셔츠가 막 땀범벅이 막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대사 없는 극을 보다 보면 이제 슬슬 저 같은 관극러는 물리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새 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뭔 내용이지? 봐도 모르겠어. 뭔 행동을 하는지는 알겠는데 내용은 모르잖아요. 처음에는 신박해도 이게 보다 보니 좀 물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보다가 물리면 그냥 무리해서 이탈하고 전시관 투어 하듯이 그냥 방 하나하나 구경하시면 되세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하나가 구경거리가 진짜 많아요. 소품들도 엄청 많고요. 그거 구경하는 재미가 굉장히 쏠쏠합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이 공연은 어떻게 끝나지? 이렇게 관객들이나 배우들이 다 흩어져 있고 심지어 어떤 공간에서는 내가 따로 혼자 있는데 갑자기 불 끄고 직원들 퇴근하면, 아니면 뭐 돌아다니다가 방송으로 이제 곧 공연이 끝납니다. 다들 지하 바로 모여주세요. 뭐 이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공연 끝날 때쯤이면 파이널 씬을 위해 스태프들이 다 뭐 여기 오시면 뭐 안 되신다, 저기로 가세요, 뭐 이렇게 다 컨트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배우분들도 이제 다 한 군데로 모이세요. 1층 연회장에서 파이널 씬을 진행합니다. 물고기 잡을 때 뭐 망 하나 딱 투척하고 이제 워이 하면서 이제 그 방으로 이제 몰잖아요. 그것처럼 스태프분들이 다 몰아요. 이렇게 친절하게 우리는 모두 한 곳으로 모이게 되니까 혹시 나 여기 있는데 뭐 불 끄고 퇴근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 뭐 안 하셔도 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나고 나오니까 10시 정도 되던데 나갈 때 드디어 핸드폰 봉인이 풀리고 나가면 처음 모였던 바에서 뒤풀이 공연이 시작됩니다. 여기 테이블이 있는데 19만원에 온 우리 일반인은 앉으면 바로 그 스태프분들이 가서 여긴 다른 좌석이라고 안에 들어가요. 우리 일반인은 입석이에요. 여기 좌석은 일반 이상 등급으로 오신 분들 자리입니다. 뒤풀이 공연은 한 30분 정도 진행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해서 피곤했지만 본전은 뽑아야 돼! 막 이러면서 눈 부릅뜨고 입석인 상태에서 끝까지 공연 봤습니다. 이렇게 슬림 노머 후기를 정리해봤는데 다음으로는 한번 주의사항 및 팁을 한번 전달 드려볼게요. 첫 번째, 매너 준수.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죠. 반드시 핸드폰 끄거나 무음 모드 하거나 비행기 모드 한 다음 핸드폰 지갑에 슝 넣어야 합니다. 공연장에 들어가면 봉인당하니까 못 꺼내요. 그리고 여기 공연장 자체가 어두워서 어깨빵 당할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일단 가면 무조건 한 번 이상은 어깨빵 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 어깨빵 당하는 경우가 좁은 통로에서 배우들 따라다니다가 발생되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막 먼저 가려고 배우 안 놓치려고 앞서 질러 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되던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 서로 인상 찌푸리지 않게 조심하고 양보하면 더 좋은 관극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 날에는 조용했지만 일행끼리 갔으면 절대 대화하시면 안 되세요. 그거 분위기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실제 있었던 일인데, 배우가 테이블에서 연기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힘들었는지 그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배우 연기를 보고 있더라고요. 힘드신 건 알겠어요. 근데 만약 그 배우 다음 동선이 그 의자에 앉는 것만 어떡해요. 그러니까 배우 동선에 방해될 행동은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힘듦. 간단하죠. 말 그대로 힘들어요. 앞서 6층 규모로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5층 규모이긴 해요. 나머지 층은 뭐 운이 좋아야 갈 수 있다는데, 아무튼 이 5층 규모를 계단으로 계속 막 이동하고 층 내부에서도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느 순간 지치더라고요. 계단을 한 몇 번 왔다 갔다 한지는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한 층 다 보고 또 한 층 내려간 다음 다 보고 이러면 이제 안 돌아다니는 거 아니냐. 그럼 딱 5번만 내려가는 건데? 나 천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만약 내려갔는데 그 위에서 내가 못 본 씬이 있으면 어떡해요. 이런 심리가 작용하니까 가봤던 층을 또다시 가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또다시 갔던 층에서 새로운 씬을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돌아다니셔야 하세요. 어차피 한 층 한 층 돌아다니다 보면 뭐 시간 남아요. 그러니 갔던 층 또 가실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이날 유산소 운동 제대로 하고 왔습니다. 칼로리 많이 태우고 왔어요. 정확히 다음날 오전 10시쯤 돼서야 회복했어요. 잠에서 일어나는데 에고 막 이러면서 일어났습니다. 진짜 엄청 힘들다? 그럼 괜히 소품 의자 이런 데 앉지 마시고 그냥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처음 입장했던 바니까 거기서 좀 쉬신 다음에 다시 입장하시면 되세요. 다소 힘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운동화 신고 오시고, 그리고 중간에 화장실 가고 싶으시면 바에 들어가셔도 되시고, 층마다 화장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이용해 주시거나 정말 급하시면 검은 마스크 쓴 스텝 안내 받으시면 되셔서 화장실 걱정은 딱히 안 하셔도 되세요. 세 번째, 안전. 내부가 많이 어두우니까 다소 위험해 보이더라고요. 특히 계단이 정말 많이 위험해 보였는데, 다들 배우 따라가겠다고 서둘러서 계단 내려가는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거 정말 위험해 보였어요. 계단 내려가실 때 정말 진짜 조심히 내려가셔야 하시고, 그리고 제일 밑에 층이 연회장인데, 여기가 이제 2층에서도 밑을 내려다 보면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이제 난간도 좀 위험해 보였어요. 저도 모르게 난간에 기대서 보게 되던데, 여기 난간도 좀 조심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일단 스마트워치 말고 손목시계 있으면 좋습니다. 스마트워치는 물품 보관소에 내야 돼요. 손목시계 있으면 좋은 이유가 여기 내부에 시계가 없거든요. 그러니 이제 몇 시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몇 시고 뭐 공연 막감까지 얼마 남았고 뭐 이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라도 알면 내가 안 가본데 가야겠다, 빨리빨리 움직여야겠다, 아니면 여유 있으니까 잠깐 지하바에 가서 좀 쉬고 와야겠다, 뭐 이런 느낌이 오는데, 시간을 모르니까 그냥 무작정 돌아다녀요. 그러니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면 손목시계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와, 이런 신선한 공연이 아버지랑 와야지, 뭐 어머니랑 와야지, 역시 난 효자, 역시 난 효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신데, 저는 솔직히 반대 입장이에요. 저도 이 정도까지인지는 몰랐는데 뭐 전라 노출, 피범벅, 폭력, 살인 등등 자극적인 거 뭐 총집합되어 있어요. 심지어 어둡고 내부 통로들도 좁고 스피커로는 계속 우우우 막 이거 나오고 계단 왔다 갔다 해야 하고 이거 힘들어요. 그러니 그냥 편하게 혼자 가시거나 아니면 그냥 친구들, 연인들끼리 가세요. 그리고 또 하나, 만약 혼자 오셨으면 의외로 공간에 혼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또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주변에 저 혼자 있더라고요. 이런 거 좀 무서워하시면 웬만하면 안 오시거나 일행분이랑 같이 오셔서 같이 행동하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 배우들이 있는 거야? 뭐 이럴 확률은 사실상 없지만, 돌아다녀도 배우들을 못 발견하면 그냥 검은 마스크 쓰고 있는 직원 옆에서 어슬렁어슬렁 그냥 거리시면 되세요. 직원분이 있다는 뜻은 여기가 배우 동선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슬립 노모 리뷰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19만원의 가치가 있었던 공연인지 분석해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들어가서 조금만 돌아다니다 보면 아, 1에서 19만원이구나 바로 느낌이 옵니다. 한 층당 대략 세종문화회관 1층 정도의 넓이거든요. 한 층 한 층 무슨 전시관처럼 엄청 디테일하게 전시됐어요. 그러니 총 5층을 계산해보면 한 층당 4만원 정도의 값이 나오네요. 심지어 중간중간 공연도 나오니까 이머시브 공연이 포함되어 있는 전시회를 5번 본다 생각하시면 되시네요. 정확히는 5회 전시회 플러스 바 이용권 플러스 웰컴 드링크가 19만원인데 이렇게 계산기 두들겨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은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이 이해가 안 돼요. 아, 제가 한 층당 4만원짜리 전시회라 생각하고 제가 아니야, 그래도 19만원 또 어떻게 내. 볼공이 이렇게 쌓여있는데 막 머리랑 가슴이 싸워요. 근데 저는 막 내려갈 때쯤에는 한 번은 더 볼 것 같습니다. 왠지 제가 못 본 씬도 있을 것 같고 이런 체험은 이제 이때 아니면 못하니까 뭐 대극장 공연 하나 포기할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슬립 노모 리뷰였고요. 다음에는 다른 공연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데 30분짜리 스페셜 영상 하나 준비되어 있어요. 힌트는 초록마녀.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만나요.